갈근대 김지우 박사님 나오셔서 효과적인 군 선교를 위한 정책 연구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 군대에서 28개월인가를 제가 군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군대의 최전성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기 위에 큰 제목은 사실은 우리 전체의 제목이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 밑에 있는 군종 목사, 군종 장교의 정체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딘 걸 누르면 되나요? 하얀색. 오케이. 예. 거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저렇게 목차를 문제제기와 연구 동기, 그 다음에 군종 장교의 정체성, 자격과 역할입니다. 총회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과제와 역할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서 팀워크를 어떻게,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문제제기 부분인데, 오늘날 정말 군대라고 하는 곳이 역시 오늘날도 황금어장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황금어장이든지 황금어장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 여기 이제 후보생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군목 목사님들이 5분이나 6분이나 오셨다고 했는데, 그게 황금어장이냐 아니냐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군목으로 가는 그 목적 자체가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정말 고기를 잡을 것이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종 장교를 양성하는 일에 현 주소가 무엇이고 정체성과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고 과연 어떠하냐. 제가 그 교단의 고시부에도 조금 일을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후보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MDB 과정을 마스터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강도사 고시를 봅니까? 저도 학교에서 제가 34년을 있었는데요, 학부 학생들이 어떻게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군종 장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꼴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단적인 차원에서 저는 아주 심각한 고민과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단들, 여기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10개 교단들이 모두 다 군목 후보생들의 빠른 인간을 돕기 위해서 조기 목사 안수, 장학금 지원 이런 거 합니다. 유일하게 안 하는 교단이 고신만 하지 않습니다. 고신은 역시 신대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 15조에 있는 그 법을 따라서 그들은 중위로 임관을 하고 중위로 군대에 갑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지금 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고시부와 총회 규칙을 갖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될 건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평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군종장교를 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간 친구가 박민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창원에 가 있더라고요. 그분과도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군대 가서 8년을 있었는데 아직도 대위입니다. 너 어떻게 아직도 대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이제 소령 진급을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중위로 인간해가지고 가서
8년을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대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좀 물어봤는데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서 그 육사를 나와가지고 지금 저쪽에 있는 화살부대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예편을 하고 난 뒤에도 교회는 나갑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제가 사실은 군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여기 교수님이 많이 우셨다 그랬는데 저는 뭐 울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너무 가슴이 정말 아픈 이런 어떤 느낌을 받고 저희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합니까? 앞에 보면 군종 장교들이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 내가 여기 통계에 실어놨습니다. 그 외형적인 어떤 위기 현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질적인 문제와 소명 의식과 사역을 위한 훈련과 준비와 경험의 부재 이것이 군종 장교가 되려고 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우리 학교 MDB 과정 생길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고요. 저도 많은 학생들을 길러냈지만 여기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정말 학교에 있는 자로서 정말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일 텐데 그러합니다. 현재 식혜교단 251명, 합동교단에서 66명,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책임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군성교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며 군성교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으로 군성교 분야에서 군성교 정책 연구와 정책 수립이 긴급한 오늘날에 정말 109회 군성교구가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가지는 것 매우 시적절하다. 저는 이제 그 군성교 전략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는데 군종장교의 정체성 역할 확인하고 교단에서 어떤 제도적인 과제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효과적인 군성교를 위해서 앞에서 두 분 강의하신 대로 발제하신 대로 그 군성교사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166개 노회에 계신 노회와의 어떤 구체적인 네트워킹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 학교도 지금 신학과 학생들 30명인데요. 그 30명 학생들에게 4년 동안 풀 스칼러십을 주거든요. 4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다 장학금 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학교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랑도 네트워크를 갖고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4년 동안의 등록금을 그들이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군성교사님들에게도 제 생각에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노회 임원분들 또는 교회가 조금 각성을 하면 얼마든지 군성교사들과도 좋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종장교의 정체성, 자격과 역할입니다. 저기 지피지기 있는 백전백성이라고 하는 말 잘 사용하는데요. 저 말을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제가 인터넷 가봤더니 저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나 자신의 준비를 잘하고 상대의 연구를 잘하라. 나 자신의 준비를 잘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준비가 뭡니까?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돼야지 목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군성교에서 최고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종장교들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군종장교의 형식적인 자격은 국가에서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기준에 의해서 저기에 있는 과목들을 합격하면 일단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하는 겁니다. 정치 15조 15장 1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예고시에 합격되고 천명을 받은 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그 헌법이에요.
그런데 군종장교들은 사실 그러하지 않죠. 그건 내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군종장교의 실제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아까 형식적인 자격이라면 실제적인 자격을 저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칼빈은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나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아예 단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쭉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내면적인 자격이라고 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종장교의 정체성인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저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존재, 군종장교라고 하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독특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군대 내의 종교 문제, 즉 군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성직자 겸 장교이죠. 군종병과는 군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정신력 함량과 사기 고치를 위한 존재이고 종교 인성교육을 통한 군 정신전력화의 강화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군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직자고 국방부와 해당 교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중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도 또 있습니다. 그 군종장교들의 이제 목회자로서의 역할은 설교해야 됩니다. 상담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기 맨 밑에 있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역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셔서 단순한 어떤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속 구성원들이 이렇게 교체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무장된 영적 훈련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저는 제일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로 가기 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0명 정도를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복음을 잘 시간 안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12분에도 할 수 있고 5분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전도 폭발만이 아니라 전도 폭발도 우리 국방부 교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사역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사로 무장이 되어져야지 된다. 제가 고시부에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4년 동안에 도저히 공부를 해서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1학년 때 합격된 그 학생들을 학교가 방학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특별 교육을 시켜서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강도사 고시 준비도 해야지 되지만 실제적인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강도사 고시 부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박성규 총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총신에만 후보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지금 몇 년 동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대, 광신대 전혀 없죠. 그래서 총신대가 힘든 것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 행정가로서 군용장도 행정도 많이 해야지 됩니다. 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조직신학, 이론신학을 합니다만은 이론신학을 하는 골이 뭡니까? 목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탠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학함의 목적이라고 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교단, 여기 교단에 계신 분들은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실 텐데요.
교단의 제도적인 과제, 군종장교 강도사 고시 제도를 제 생각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화해야 된다. 저기 있는 대로입니다. 군종장교들에게는 총회 규칙에 의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군종장교 목사 안수 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총회 규칙 9조 상비부 3구목에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저기서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단 군종장교 목사고생은 2월 중으로 하며 98회 총회가 결의한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총회 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그러니까 신대원에 입학하는 해에 뭐 합니까? 강도사 고시를 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본노회 때에 군목으로 안수를 하되 축도권은 임만시 부여하기로 한다.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까? 목사가 안수가 됐으면 축도를 왜 못합니까? 그 축도를 또 못하게 했습니다. 축도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수님의 아드님 오늘 내가 왔는지 물어봤더니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도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 사역 안 해요. 교회 사역 안 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목사님 축도도 못하는데 목사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대학 4년 다닐 때까지 제가 다 합니다. 대학 졸업하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상황화 신학 과제 있었죠. 제가 상황화 책 빌려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 책 빌려줘서 리포트 쓰라고. 그랬는데 뭔가 하면 문제는 사역을 안 합니다. 신대원 대학교 다닐 때 안 합니다. 신대원 가서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군대 가서 합니까? 군대 육군 대위 계급을 달면 그 목사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책에 적어놨습니다. 군종 장교로 가시는 목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교사라도 하고 신대원 가가지고는 고등부 전도사를 하든지 목사니까 또 뭐 파트타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청년부를 해서 저기 우리 유장 교수님께서 아까 그 강의하신 대로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 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학생들과의 어떤 군인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됩니까?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이 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군대 가면서 군대 갈 때 가지고 가는 그들의 마음이 뭔지. 저도 청년부 지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시간 다 됐네요. 군대 가는 학생들에게, 군대 가는 장병들을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뭐 했는가 하면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보내자. 그래가지고는 그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군대 생활이 결코 국방 의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군대 가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돌아와라. 이런 이제 일들을 제가 대전에 있는 지금은 행복한 교회 이성훈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조의 규칙을 만들어서 헌법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냐 문제제기입니다. 군목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게 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합니다. 헌법학자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백보양보한다 할지라도 왜 군목들에게는 2년 이상 전도사 경력이 있어야 강도사 고시를 일반 강도사 고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놨는데 왜 이들에게는 적용을 안 하죠? 왜 55가 그렇게 여기 군목들에게만 특혜를 주나? 대학교 다닐 때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고등부 교사한 것을 뭐 증명으로 내든지.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 교육전도사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렇게 여기 다 했네. 왜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못하고 그러지? 교육전도사 다 했어요? 언제 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3학년부터.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넣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3, 4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적용된다고 고시부가 노티스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 그럼 문제 없네. 좋아요. 문제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민수만 안 하나? 정부가 아주 잘못됐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잘하고 계시면 정말 잘 됐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해가지고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영혼에 대한 어떤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해 있어야지 목사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분들 위해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군종장교의 목회 경험을 위한 제도,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회가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서포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어떤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저기 신대원 학생 40명이 있는데 한 학년에 40명이 있는데 제가 사역 안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제가 사역 입지를 보내주고 싶은데 가라고 해도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 참 심각하죠. 생활이 안 돼서 못 갑니다. 뭐가 안 돼서? 생활이 안 돼서. 생활이 안 돼서. 네. 예, 그 사례비가 작아서요. 그렇죠. 예. 공부하려 살림하려 어떻게 전도. 예, 목사님들 교회 저 사례비도 많이 주세요. 그러면 갈 겁니다.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생활하기 힘들죠. 내가 늦게 끝난다고 문제 되겠는데 마치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효과적인 군성교를 위한 네트워킹.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성경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고, 그것은 군종 장교들이 군대에서도 각 네트워크를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군 선교사님들과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166개 노회와도 네트워킹을 하셔서 정말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간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 그 노트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짧지만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